승부패 31회차 현미경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라이프치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무패가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패 투폴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만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뮌헨 같은 경우에는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상 라이프치히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이 레버쿠젠과 골득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승의 9부 능선을 넘게 되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우승을 확정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전의 승리를 거두면 바이에른 뮌헨은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경기 결장자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주포 공격수 해리 케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뮌헨의 핵심 공격수이고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리 케인 선수도 이 무관의 재앙이라는 불명의 타이틀이 있을 정도로 우승과는 인연이 없어서 이 해리 케인 선수의 무관 저주가 이번 경기에서도 발현이 된다면 은근히 라이프치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이 그냥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거두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는 경기에서 공교롭게도 이 해리 케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이 해리 케인뿐만 아니라 지난 라이프치히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맹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무시알라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수비수 김민재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 주전 수비수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어서 이 뮌헨이 공수에 걸쳐서 결장자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 역시 주전 골키퍼 굴라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핵심 수비수 오르반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도 수비 쪽에 공백이 꽤나 크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10번으로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는 라이프치히 상대로 바이에른 뮌헨이 5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압도적이었고 슈팅 숫자 22대4로 압도적인 경기를 했기 때문에 뮌헨이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리 케인을 비롯해서 주요 자원들이 대거 빠지기 때문에 결장자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은 분데스리가 골키퍼 통계인데 양팀 모두 골키퍼가 빠져 있고 이 라이프치히의 굴라시 골키퍼가 클린시트 전체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두 번째로 클린시트가 많은 이 뮌헨의 노이어 골키퍼 역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문이 헐거워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전 5대1 대승을 거뒀을 때 맹활약했었던 바이에른 뮌헨의 무시알라가 부상으로 이탈,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 결장, 김민재, 우파메카노 주전 수비 자원들도 모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공격 3총사라고 볼 수 있는 오펜다, 세슈코 그리고 사비 시몬스가 건재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 역시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려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 선수의 무관 징크스가 한번 발현이 되면서 라이프치히 쪽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라이프치히의 분데스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를 고려해서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호펜하임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넨글라트바흐 쪽으로 현재 구매 투표율이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상대 전적을 보시면 호펜하임 상대로 최근에 6경기 5승 1패 우위가 있는 데다가 지난 12월 맞대결에서도 호펜하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던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직전 맞대결에서 통계를 살펴드리면 스코어는 메넨글라드바흐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기대 득점 자체가 호펜하임이 3.44 대 0.76으로 오히려 메넨글라트바흐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공격이 많았고 슈팅 숫자 역시 18대 5로 3배 이상 더 많았던 것이 바로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뒤지지 않았던 호펜하임이고 무엇보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경기 승점이 절실하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강등 버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호펜하임의 주포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메넨글라트바흐의 주포 공격수 클라인딘스트가 최근에 리그 4경기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호펜하임이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전 제가 통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호펜하임이 훨씬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줬지만 스코어는 글라트바흐가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승리 1등 공신이 골키퍼 니콜라스 선수였습니다. 당시 호펜하임 상대로 선방을 무려 7개나 기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니콜라스라는 메넨글라트바흐 골키퍼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 골키퍼가 결장한 경기 9경기에서 메넨글라트바흐가 3승 1무 5패에 그치고 있고 무엇보다 9경기 18실점을 당하면서 경기당 평균 2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니콜라스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골키퍼 니콜라스뿐만 아니라 주전 중앙수비수 엘베디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메넨글라트바흐이기 때문에 글라트바흐의 수비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넨글라트바흐의 니콜라스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는데 이 선수가 선방 확률 전체 2등 득점 차단 부분 전체 3등을 달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펜하임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니콜라스 골키퍼가 빠졌을 때 메넨글라트바흐의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데다가 경기당 평균 2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1차전 경기 내용 자체는 더 좋았다는 점 호펜하임의 주포 공격수 크라마리치가 골감각이 좋다는 점, 호펜하임이 강등 버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우니온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승패로 한번 갈라보시도록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우니온 베를린은 리그 7경기 3승 4무 무패를 달리면서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도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우니온 베를린이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브레멘이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통계적으로 팽팽했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확실히 브레멘이 앞섰고 무엇보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8승 2무 5패로 원정 성적이 꽤 좋습니다. 분데스리가 원정 성적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 별로 기복이 없다는 점 역시 브레멘이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경기 주전 중앙수비수 레이트 선수가 빠지는 것이 우니온의 수비를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브레멘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4골, 분데스리가 전체 3등을 달리고 있는데 브레멘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우니온과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우니온이 제 아무리 세트피스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브레멘의 세트피스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우니온이 역습 실점이 가장 적기 때문에 우니온 역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그래도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는 브레멘이 좀 더 동기부여에서 앞선다는 점, 그리고 우니온의 핵심 중앙 수비수 레이트가 부상으로 빠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브레멘의 원정 성적 3등을 고려했을 때 브레멘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우니온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있는데 장크트 파울리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를 산술적으로 확정을 짓지 못해서 강등 버프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슈투트가르트는 조금은 애매한 순위이지만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이 조금은 가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슈투트 역시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득점 순위는 꼴찌이지만 실점은 세 번째로 적기 때문에 확실히 수비 조직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 반대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수비력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 양상 역시 창과 방패의 양상이었는데 당시에 슈투트가르트가 홈에서 점유율을 무려 73% 가져가면서 슈팅을 25개나 때렸지만 기대 득점을 보시면 슈투트가 2.09, 장크트가 2.16으로 장크트 파울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당시에 슈투트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슈투트가 원정팀이지만 경기를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장크트 파울리는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장크트 파울리가 굉장히 특이한 것이 실점이 세 번째로 적은 팀이고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압박 라인을 올리는 팀은 아니지만 장크트 파울리가 공격을 펼쳤다가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습 수비에는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내는데, 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6골로 강력한 역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의 역습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팀의 평균 점유율을 보시면 슈투트가르트는 전체 평균 57%로 네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팀이고, 장크트 파울리는 44%로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중시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70% 혹은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역습을 펼칠 수 있는 상성 자체는 이 장크트 파울리가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크트 파울리가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어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선수가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레이메이커가 빠지게 된다면 슈투트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 3총사라고 볼 수 있는 데미로비치, 운다부, 볼테마드 선수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고 최근에 슈투트가 10경기 기준 1승 3무 6패 분데스리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 반면에 장크트 파울리는 최근에 4경기 1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강등권 탈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옵니다. 에버튼 대 입스위치 경기인데 이 경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폴이 조금은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고 에버튼은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돼서 에버튼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재 구매 투표율 70% 이상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에서 에버튼이 통수를 치기 딱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어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를 할 때보다는 점유율을 극적으로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취할 때 강점을 보이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에버튼 대 입스위치 구도는 홈팀 에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버튼이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구도가 나온다면 에버튼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첫 맞대결은 이 에버튼이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팽팽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45%, 입스위치가 55%로 에버튼은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좋은 경기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에버튼은 홈 경기이고 순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 입스위치는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에버튼이 평균 점유율보다 훨씬 높은 경기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구도가 나온다면 오히려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입스위치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스위치의 평균 점유율이 39.4, 에버튼이 40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 속에서 에버튼이 주도하는 경기 운영이 나온다면 은근히 고전할 수 있는 에버튼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세트피스 한 방이 있고 무엇보다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랜트포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뛰어나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의 최대 강점인 제공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에버튼의 중앙 수비수이자 캡틴인 타코우스키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칼버트 루인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어서 이 두 선수가 현재 에버튼에서 가장 좋은 제공권 지표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버튼에서 높이와 제공권이 가장 뛰어난 수비수 타코우스키 선수와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에버튼 특유의 세트피스 그리고 롱볼 공격이 제공권이 떨어지면서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에버튼이 경기를 주도하는 구도 속에서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는 그림 그리고 에버튼의 제공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수 타코우스키와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에버튼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있을 때 무승부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레스터시티 대 사우스햄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가 다 보여서 승무패로 지우고 싶었는데 그냥 레스터시티의 단통 패배로 감각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레스터시티와 사우스햄튼 역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서 사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6번 경기는 지우고 가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최근에 사우스햄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을 중시하는 분들은 레스터시티 사이드를 노려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사우스햄튼의 승리로 한번 가보는 이유는 양팀 모두 최근에 부진했지만 제가 사우스햄튼 경기를 최근에 살펴봤을 때 강팀들을 상대로 특히나 사우스햄튼의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헤르만센이 빠지게 되는 레스터시티보다는 확실히 골문이 든든할 수 있는 사우스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시티보다 2부 리그 강등이 빨리 확정이 돼서 감독을 빨리 잘랐기 때문에 감독을 경질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쪽이 현재 투표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사우스햄튼 쪽으로 꺾어볼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난타전 구도 속에서 레스터가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팀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램스데일의 선방 능력이 최근에 뛰어나다는 점, 레스터는 주전 골키퍼 헤르만센이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레스터가 홈 팬들 앞에서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가 사우스햄튼의 골키퍼 램스데일에게 선방에 가로막히면서 사우스햄튼의 세트피스 한 방 혹은 역습 한 방의 불의에 일격을 맞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기 때문에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사우스햄튼의 승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8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레스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고, 반대로 레스터는 역습 실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지만 사우스햄튼은 역습 득점이 3골로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양팀 모두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로 지울 것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단통만 가보실 분들은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사우스햄튼 쪽, 특히나 사우스햄튼의 골키퍼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과 레스터시티는 주전 골키퍼가 빠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6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웨스트햄 대 토트넘 런던 더비입니다. 웨스트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펼쳐졌었던 토트넘과 보데글림트의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홈 경기가 3대1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행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후반 막판에 이 토트넘이 1실점을 당한 것이 굉장히 큰 스노우볼로 굴러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햄전 이후에 다음 주에 이 보데글림 원정을 떠나는데, 이 보데글림이 노르웨이 팀이고 이 보데글림 원정이 굉장히 악명 높은 것이 바로 인조잔디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익숙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굉장히 적응에 실패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데글림 노르웨이가 기본적으로 북유럽이고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천연잔디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보데글림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잔디에 익숙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들이 이 보데글림 원정에서 2골차 리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을 할 수 없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에는 이 보데글림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힘을 굉장히 빼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돼서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7경기 3무 4패 승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홈팬들 앞에서 런던 더비 상대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리를 거둬서 승점을 쌓으면 순위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 토트넘을 끌어내리고 16위를 차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토트넘의 유럽 대항전 유로파리그 다음 주 2차전 일정을 고려한다면 웨스트햄이 유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맞대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도 토트넘이 앞섰고 후반 막판에 쿠두스 선수가 퇴장을 당했지만 그 퇴장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 토트넘의 압승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웨스트햄 상대로는 17경기에서 7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웨스트햄 킬러 면모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 쪽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웨스트햄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보데글림과의 유로파리그 4강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무리해서 복귀시킬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 반대로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전에 출전을 시키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 사이드를 노려보실 분들은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경기 감각 회복을 위해서 웨스트햄전에 깜짝 복귀가 돼서 이 웨스트햄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한 방이 기본적으로 강력하고, 무엇보다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웨스트햄이 출전 기회를 꾸준하게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프리킥 한 방이 꽂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포터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축구,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토트넘의 효율적인 역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데글림 원정, 특히나 인조 잔디 리스크를 고려해서 웨스트햄전 로테이션을 굉장히 크게 돌린다면, 그래도 웨스트햄의 선수단 퀄리티를 고려했을 때 웨스트햄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토트넘이 3승 2무 7패로 상당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가 가장 적은 최소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웨스트햄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함이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리고, 현미경 분석 2부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